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이 코로나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황이 어떻게 되어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2019년 12월 달부터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원인 미상의 폐렴이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갔다가 또 미국에까지 와서 지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에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생기냐면 자그마치 3,40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 확진자라는 것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무 증세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지나갔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였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인 줄 알고 이렇게 해열제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고 이렇게 했더니만 나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3,400만이라는 것은 인구 전체에,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만 명으로 잡아볼 때 인구 10명 중에 1명이 걸린 겁니다. 그 인구 100명 중에는 거의 10%가 벌써 코로나가 한 번씩 지나간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근데 확진자 50명 중에 1명꼴이 사망됐습니다. 그 100명 중에 약 2명 정도, 약 1.8명 정도 이렇게 사망했는데 지금 61만 명이 미국에서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거에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사망한 적이 없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그 이후에는 이것이 지금 가장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무기가 뭐냐? 결국은 방역입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보통 한 2m 거리 이상을 두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씻는 것이 이 병을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마스크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열심히 썼더니만 그만 사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서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데 마스크가 역효과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마스크라는 것이 결국은 잘못 쓰면 그 마스크가 사실은 그 마스크에 그 바이러스가 지금 묻어 있는데 그것을 뒤처리를 잘못해서 그만 그 마스크를 가지고 다시 손을 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마스크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톡 틀어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가 오히려 병을 더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스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쓴 후에 뒤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변수가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은 지금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60대, 50대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뉴욕에서는 12세 이상부터 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자 백신이 12세 이상 이제 허가를 맡아서 지금 맞고 있는데, 우리가 약 70%가 인구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백신이 지금 사실은 허지부지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 60% 지금 아직 미국 전 인구의 60%가 못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우선 70%가 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맞고 싶은 사람은 다 거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맞은 사람들은 그 인구 절반은 지금 백신을 무서워하든지 또는 백신이 싫어서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을 넘기기가 아주 어렵겠다고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이 백신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바로 이 코로나19가 생긴 것이 2019년 12월인데 1년 지나서 바로 지난 12월 달, 2020년 12월 달부터 변이 바이러스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단다. 이렇게 해서 이 알파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전에 있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이 높고 그렇게 해서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 알파 변이를 가지고는 이 사망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파 변이를 맞았던 그 변이 걸렸던 사람들도 파이자 백신을 2번 맞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효과가 92%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은 알파 변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공화국에서 또 베타 변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염이 그전보다 약 50%가 한 배 반이 더 증가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베타 변이가 또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브라질에서 감마 변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감염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 감염이 약 220% 그러면 2.2배가 되는 겁니다. 감염이 훨씬 더 빨라지죠. 그리고 치명률은 약 5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질 변이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보다 또 무서운 것이 인도발 이 델타 변입니다. 인도에서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바로 델타 변입니다. 거기서 생긴 것이 알파 감염보다도 60배 이상이 더 많아졌고요. 지금은 그 영국에서 알파 변이 있던 그것보다 다 지금 이제 그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델타 변이가 거의 99%를 차지했다는 거죠. 미국도 보면 델타 변이가 몇 달 전에 그 4월 달에 보면 0.1%밖에 안 됐는데 6월 중순에 보니까 벌써 20%가 넘었어요. 지금 세계 92개 나라에서 델타 변이가 나타났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약 87%가 이 델타 변종을 지금 감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종만 해도 파이자를 맞은 사람들이 효과가 88%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보다는 적지만은 그러나 88%면 그만하면 그래도 우리가 델타 변종이 와도 백신만 열심히 맞으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은 이 델타 변이의 효과가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은 이 혈전병으로 중풍이나 이런 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 많다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많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0만 명 중에 그저 1, 20명 정도죠. 그런데 또 이제 델타 플러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인도나 미국, 영국, 일본에서 델타 플러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건 델타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알파보다도 전염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스위스나 중국, 러시아, 폴란드, 네팔 이런 나라, 인도,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지금 델타 플러스가 지금 나타나서 델타보다도 더 중증이 더 많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 위험한 그런 변이 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람다 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정체불명입니다. 얼마나 더 위험한지 어쩌면 더 순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는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조금 확진이 좀 주춤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교회도 다시 모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변이종 이것이 확진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서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백신이 접종이 거의 64%가 되었고요. 이스라엘도 백신이 70% 이상 백신이 다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방을 선언을 했었는데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시 경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도 이 70%가 델타 이 바이러스 변이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이 우리와 전쟁 중에 이렇게 자꾸 변이종이 생긴 거 보면 과거에 우리가 세균과의 전쟁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1940년도에 우리가 페니실린이 나와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했는데 항생제를 너무 남용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균이 이 펠리시닌을 녹일 수 있는 펠리시닌네이즈라는 그런 효소를 발견해 가지고 세균이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메티실린이라는 또 항생제를 개발해 가지고 메티실린이 또 그 저항균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무서운 항생제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 세팔로스포린 1차 세팔로스포린, 세팔렉신, 2차 세팔로클로르, 또 3차 세팔탁신, 4차 세프롬 이런 것은 이제 그람 네거티브 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4차 지금 균이 나오고 이제 5차 지금 항생제까지 차세대 항생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제 덕시사이클린이 이 테트라사이클린을 변종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으로 뭐 여드름도 치료하고 소변 감염증이나 또는 장내균도 죽일 수 있고 호흡기 폐렴이라든지 눈병도 치료하고 성병이나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뭐 구강염 이런 것도 치료하는데 심지어 라임병까지 치료합니다. 근데 이 세균이 또 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5세대 세팔로스포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에는 아주 필수 항생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세균을 더 강해지니까 더 강한 지금 항생제를 지금 만드는 거죠. 이 코빗이 바로 변종을 만들니까 이제 이 코빗 변종이 바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더 많아진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국방에 이 전투기를 많이 만드는데요. 옛날에는 뭐 2차 대전을 해도 프로펠러 포격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트 전투기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스텔스 전투기가 나왔습니다. B-29 팬텀기, 뭐 B-1, F-16, F-22, F-35 이렇게 해서 점점 차세대 전투기가 점점 더 개발되는데 지금은 제6세대 전투기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적이 자꾸 개발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앉으려면 점점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전쟁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세균과 전쟁 중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모든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이 가라지가 이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가 와서 우리는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은 은혜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심판을 통과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